안녕하십니까.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5일 이호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제 좀 정말 그 다이나믹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트럼프가 진짜 생각보다 되게 역시 샤이 트럼프가 많았던 것도 맞고, 트럼프 지지자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중에는 한국 시장 장중에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았다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저녁으로 갈수록 이제 바이든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바이든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 보시면은 뭐 뉴스도 많고 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 좀 오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대선 동안 있었던 일들, 잊었던 사실들. 대선 동안은 막 뭐 대선 보느라고 정신 없었잖아요. 그 동안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시장에서는 역시 뭐 나스닥이 가장 하이라이트를 받았고요. 어제 장중에는 뭐 4% 이상 급등하면서 어, 트럼프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반영하는 듯 하다가 트럼프가 아닌 것 같더라 막 이러면서 한 2%대까지 빠졌는데 결국에는 3.8% 상승했으니까 자 이게 바이든이 되든 어, 트럼프가 되든 불확실성만 해소되면 올라갈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상승폭을 지속적으로 장중에도 확대했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 트럼프가 불복할 수 있는 가능성 여전히 있습니다. 아직 그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이미 변동성은 이렇게 급락하면서 됐어 이제 그냥 트럼프 너 안 돼. 네가 불복해봐야 안 돼. 이런 거를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3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0이 좀 기준이 돼서 원래 원상태로 복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하로 내려가면 또 주식을 하는데 되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주식하실 필요는 없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세 번째는 유가는 3일 연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40불 이하로 내려가면 또 다시 40불 올라갔다가 또 많이 올라가면 또 내려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어제 좀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죠.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는 아니 금리 있잖아요. 금리 상승에 베팅하는 자금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미국 금리만 오르고 다른 나라,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의 금리는 너무 낮아요. 그래서 얘만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음, 바이든이 당선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금리가 0.95까지 올랐다가 다시 0.77까지 그 낙폭을 보면은 과거 뭐 한 7월 달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이고요. 굉장히 큰 폭으로 금리가 하락했다라는 거고요. 금리가 하락한 게 다시 또 나스닥의 상승으로도 사실 연결이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영향을 좀 많이 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측면, 혹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건지, 아니면 급락하는 건지, 아니면 타락하는 건지, 같은 락인데 어떤 것이 지금 모를 정도로 지금 어쨌든 지금 물밑에서 그런 작업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세컨 유동성 웨이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인디케이터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요즘에는 이제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면서 어, 1,400불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시장 흐름을 보시면 다우는 올라갔다 좀 내려오는 모습, S&P도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나스닥은 안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다. 계속 상승했고요. 빅테크 주식들이 좀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페이스북도 8%나 올랐고요. 아마존 6%,
애플 4%. 근데 이제 주가 레벨 자체를 좀 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하락하다 보니까 어, 은행주가 좀 빠졌고 산업재라고 할 수 있는 최근에 이제 워낙 좀 많이 올랐으니까 안 그래도 이제 바이든이 돼도 차이 실현은 하고 싶은 그런 욕구는 되게 많았던 그런 포지션이었던 것 같고요. 대신에 뭐 그렇다고 얘네들이 이제부터는 급락하냐 막 그런 건 또 아니지 않을까. 정책 이제 바이든이 된다고 하면 정책적 지원이 되고 뭐 이러다 보면 이쪽에서도 계속 기회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좀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고 해서 오늘은 뭐 이 내용을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미국은 선거인단이 중요합니다. 선거인단이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55명인데 캘리포니아에서 바이든이 이겨서 55표를 다 가져가는 그런 승자 독식 구조죠.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바이든이고 빨간색이 된 게 트럼프입니다.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빗금친 부분은 여기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들입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왔던 이유는 이제 위스콘신 여기 이 지역이 원래는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기겠구나 했는데 저녁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위스콘신에서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쪽으로 기울어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밤 11시, 10시, 11시 이후에는 미시간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상 요게 이제 파란색이에요. 이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요게 파란색입니다. 요것도 파란색, 요것도 파란색.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은 사실상 요것도 파란색, 요것도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거 지금 도널드 트럼프 요거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다 해도 트럼프가 못 이겨요. 예.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승리한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아직은 여기가 지금 회색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 지금 그 까지 마. 잠깐만 기다려. 뭐 이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음, 글쎄요. 지금 거의 끝난 거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숫자를 좀 계산해 보면 일단은 네바다, 아리조나, 위스콘신 여기서 이제 바이든이 이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미시간이 이제 관건이었는데 어, 지금 이제 바이든이 좀 이만큼 수준으로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뒤집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원래는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서 요만큼 트럼프가 이겼는데 어? 이 우편 투표에서는 바이든이 이기잖아. 그러니까 우편 투표 다 올 때까지 11월 6일이나 12월 12일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바이든이 얘기였는데 그렇게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여기서 다 이겨버렸기 때문에 아니야 이거 안 해도 네가 다 이겼다고 해도 트럼프 네가 다 이겼다고 해도 내가 이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도박 사이트에서는 이미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뭐 90% 육박하고 있어요. 이-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불복하거나 아니면 우편 투표 다시 뭐 다 하고 막 난 인정 못해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제 반영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레벨도 중요해요.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보시면 구글은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드디어 얘는 한 9월 달까지 상대적으로 언더퍼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근에 3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더 주가가 각광을 받는 모습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이 정도 레벨이고요. 아마존도 여기, 애플도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나스닥 전체적으로는 거의 한 신고가 수준을 3, 4%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 이 빅테크 애들은 특히 이제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구글은 좀 올라갔고 여기도 아직 멀은 상황입니다. 주가가 뭐 어떻게 될 것 같냐면 뭐 그거는 전망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대선 기간 동안에 있고 있던 사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대선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많고, 막 대선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되는 거야, 바이든이야, 트럼프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어, 우리가 이제 고민을 했던 거는
잠깐 잊고 있었던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게 아닌가. 잠깐 잊고 있었던 사실이 뭐냐면 이거죠. 코로나, 그리고 돈. 제가 이제 코로나 상황은 대선 끝나면, 야, 코로나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괜찮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할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 일단 대선 끝나면 생각하자. 일단 뭐, 그렇게 생각해? 좀 일단 대선 더 중요하잖아. 이렇게 봤다면, 대선 끝나고 나서 보니까, 왜 코로나 이거 뭐야?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야, 니또 언제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어? 야, BOE, BOJ, 얘네들 보니까 또 뭐 22, 어후, 이 진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있을 BOE에서는 또 다시 이제 천억 파운드 정도의 돈을 더 풀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이제 양적 완화 지금 이제 또 다시 세컨 웨이브 시작됐습니다. 통화량 증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어제 이제 3프로 TV에서도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 바꾼 거는, 결정적인 근거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그림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 때문에 이제 화폐 가치가, 야, 이거 어떡하냐면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지금 미국에 빌린 돈인데, 부채인데요. 요만큼의 차이가 사실은 시장에서 소화해줬던 부분인데, 시장에서 소화해주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연준의 자산은 또 한 번 랠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자산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투자의 센티먼트에도 그렇고요.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야, 또 유동성 얘기야? 또 돈 푼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인데요. 이거는 확진자 수가 아니고 사망자 수입니다.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사망자 수를 보시면, 자, 이게 이제 가장 피크였을 때 6,799요. 지금은 6,588입니다. 유럽에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6,800명, 2,500명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선 기간 동안에는, 야, 이거 나중에 생각하자, 막 이런 분위기였다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요. 아직은 미국에서는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지금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12월 달에 ECB에서는 좀 추가적인 부양책을 쓸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부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선 동안 잊었던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개표 상황, 선거 상황, 진행 상황이랑 지금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제 바이든이 된다면,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 내각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확인될 테고요. 여기서 이제 아마 빅테크에 대한 규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시장에 주는 영향은, 첫 번째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법인세가 되겠죠. 이거를 뭐 진짜 발로 올릴 거야?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나올 거고, 이게 이제 상원이 공화당이 되면서, 야, 이런 법안 통과하는 거 쉽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재무장관은 누가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제 뭐 바이든이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이 지금 어디, 어느 나라에 제일 먼저 가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저희는 지금 인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인도의 수혜를 받는 애들은 어디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SK증권 이호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